자, 파티클 시뮬레이션 스텝 8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을 만들고 공이 지금까지는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코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냥 공들한테 이제 넣을 색깔들 미리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공을 이제 어레이로 만들 수 있도록 어레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그 외에는 기존의 볼 클래스를 일단은 깔끔하게 다 비워놨습니다. 새로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제 첨부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등속 운동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아래쪽은 이제 공의 이제 실질적인 위치에 대한 거고요. 위쪽은 이제 우리 벨로시티라고 부르던 속도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면 X축으로는 이만큼씩, Y축으로는 이만큼씩, 그러니까 아마 10의 5 정도씩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치는 매 프레임마다 현재의 위치에다가 벨로시티를 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위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치는 현재의 위치에다가 벨로시티를 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될 거고요. 또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될 거고,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즉 벨로시티라는 게 매번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이제 충돌할 때는 이 벨로시티가 뭐 예를 들어 X축에 대해서 이제 충돌할 때는 이렇게 뒤집히고, Y축에 대해서 충돌하면 또 이제 Y축으로 뒤집히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속도가 매번 가속도가 더해진 결과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의 예상이라고 하면은 이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 한 칸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시스템에서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거를 더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 가속도 원래 이렇게 그 속도 원래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던 이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더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더한 결과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속도 더해지는, 그러니까 가속도를 속도한테 더하는 이런 방식은 이따가 벡터를 통해서, 벡터 연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럼 이렇게 변경된 값을, 변경된 벨로시티를 위치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다음 프레임에 더하게 될 거는 이거를 그대로 또 똑같이 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값에다가 또 똑같이 이거를 더해줘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 아까 등속 운동 볼게요. 등속 운동에서 등자는 같을 등자고, 그 다음에 속자에다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물론 벽에 충돌하는 순간에는 엄밀히 말하면 속도가 변하죠. 이렇게 속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런데 등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매번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속도가 바뀌는 거죠. 가속도는 똑같지만 속도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 다음 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걸 더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는 이제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물체가 오른쪽으로 향하려는 이 힘이, 왜냐하면 초기에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었는데 중력을 받아서,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게 점점 아래로 더 빨리 이동한 거리가 커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정지돼 있다가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면은 이제 속도가 이런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만약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뺄셈이어서 덧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요렇게 된 거에 이거를 더한다는 거는 이 끝에다가 이거를 갖다 댑니다. 그래, 갖다 댔을 때 그 끝이 향하는 점으로 네, 요렇게 변환하는 거. 이게 벡터의 덧셈에 해당하는 거고요. 벡터의 뺄셈은 비슷합니다. 벡터의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이걸 이렇게 뺄셈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생겨 있는 거에다가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렇게 네, 18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 끝에다 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게 그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의 등가속 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끝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번에도 이제 끝에다 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게 여러분이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는 위치라는 것도 하나의 벡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0이어서 이렇게 있는데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지금 이 초록색이 더해져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위치에다가 그 다음 벨로시티가 더해져서 이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벡터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위치를 포스 X 그 다음에 포스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포지션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 크기에 해당하는 diameter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에 해당하는 color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터에서는 뭘 받을 거냐면 x, y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랑 그 다음에 색깔, 컬러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위치를 이거는 프로세싱에 내장되어 있는 벡터 기능인데요. 크리에이트 벡터라는 걸 통해서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벨로시티는 일단은 그냥 this velocity는 그냥 p5.vector create vector 해가지고 이렇게 0,0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ACC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거고 다이아메터는 이런 식으로 받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 업데이트 구문은 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는 ACC를 더해 줄 거고요. 벨로시티한테 포지션은 벨로시티를 더해 줄 겁니다. 이게 뭐랑 동일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자, 벨로시티한테는 ACC를 더해 줄 거고요. 그러니까 벨.add 해가지고 ACC를 더해 줄 거고요. 그다음 포지션은 포지션에다가 벨로시티를 더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코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ACC를 곱하기 0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this ACC는 set해서 0,0으로 이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번 apply gravity라고 해서
외부에서 그래비티를 받을 거고요. 그 그래비티를 ACC에다가 더해줄 겁니다. 더해주고 0으로 바꾸고 더해주고 0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그래비티를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0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건데, 매번 새롭게 그래비티를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중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바람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힘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가속도마저도 매 프레임마다 좀씩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운동을 만들 거라고 하면은 이제 등 가속도가 아니라 매번 가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절과 이 구절의 조합이 이렇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 이제 그려야겠죠. 더 이상 벽에 충돌하는 거는 이제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show 이렇게 한 다음에 fill, no stroke, circle, 네,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메인에 가서 이제 제가 창 좀 이렇게 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가서 볼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 한 10개 정도만 미리 만들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정도만 미리 만들 건데, for 구문을 써서 let n은 0부터 n 10개, 그 다음에 n 플러스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스한테 push 하는 거죠.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new 볼. 한데 이 볼에 넣어줘야 되는 게 어느 위치에서 생성될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저는 위드스 분의 0.5 곱하기 위드스, 0.5 곱하기 하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뭐를 집어넣었어야 됐죠? 다이아메터랑 컬러죠. 다이아메터는 10 정도로 만들고, 컬러는 위에 있는 저 팔레트에서 네, n 나누기 팔레트의 길이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 한 거에 그 목,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볼스에 대해서 for each 구문을 돌리고,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뭐 a볼 이렇게 해놓고 a볼.update, a볼.show 이것만 있으면 되려나요? 더 필요한 게 apply 해야 되죠. 중력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력 적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이브하면 아마 화면 한가운데에 나와야 되는데 뭔가 안 나오죠.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애드 연산을 할 수 없다라고 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벨 애드 다 있는데 이게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볼의 20번째 줄이 문제라고 하네요. 20번째 줄. this 벨에 add this acc 하는 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예. 제가 자동 완성 믿고 작업하다가 하나 실수했죠. 지금 보면 여기 pose velocity ACC인데 pose vec 이게 되어버렸죠. velocity죠, 여기가.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중앙에 존재하기만 합니다. 왜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냐면 지금 우리의 속도에 해당하는 velocity가 0이기 때문에 계속 더하고 있지만 0에다가 그 우리 위치에다가 0을 계속 더해봤자 그냥 중앙에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gravity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let gravity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gravity를 벡터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vity는 create 벡터에서 0.02 정도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gravity를 여기에다가 apply force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겼네요.
자, 뭐를 실수했을까요? apply force가 아니라 제가 아마 만들어 놓은 건 apply gravity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닥으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리네요. 이거 위치를 조금만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곱하기 하이트로. 네,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너무 똥똥을 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조금은 느리게 일단 바꿀게요. 중력이 매우 약해서 점점 더 빨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질 때 모든 공들이 지금 같은 위치에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서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두고 만약에 벨로시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값을 줬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초기에 스피드와 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드를 이렇게 줘서 스피드 값을 이렇게 줘서 벨로시티가 0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앵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앵글은 let random 앵글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360도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한 앵글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니셜 스피드를 랜덤한 앵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드 곱하기 코사인 라디안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피드 곱하기 코사인 라디안스 랜덤 앵글, 사인 라디안스 랜덤 앵글로 하면은 랜덤한 방향으로 우리가 넣어준 스피드만큼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스피드를 넣는 게 귀찮으면 기본값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예를 들어 5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너무 빠르네요. 네, 그렇게 하면 랜덤한 방향으로 저게 이렇게 퍼진 다음에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가운데에 모여있는 상태부터 출발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쇼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앵글도 지금 완전히 랜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쏘는 거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값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랜덤 앵글 레인지라고 하나 값을 만들고 앵글 레인지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앵글 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0도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위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30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앵글 레인지 그 다음에 0.5 곱하기 앵글 레인지 이 범위에서 랜덤한 값을 만들고 그러면 최종적인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준 각도는 그 컴퓨터에서는 각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각도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0도니까 0도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9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각도는 전부 다 그 60분법으로 기준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 앵글 레인지도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45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위쪽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만 이렇게 뻗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세이브하면 네, 무조건 위쪽 방향으로 일단 쭉 뻗은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초기에 만들어지는 걸 훨씬 더 많이 해봅시다. 한 100개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드도 어떤 범위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도 범위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최대값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레이로 해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를 1,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를 5, 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랜덤 스피드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let random speed. 이렇게 해서 랜덤 스피드 0부터 스피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5는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한 3, 0.5부터 3. 네. 그럼 이렇게 위쪽으로 푹 솟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 0.5 위치로 중앙에서 이렇게 쏴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본값 넣어지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피드 값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넣어주자고 하면은 0.5부터 한 2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네, 한 요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만들어지는 이 규칙 자체를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create ball. 네, 그래서 이게 공이 만들어지는 위치인 거고요. 공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xy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랑 스피드? 사이즈는 그냥 동일하게 할 거고 스피드만 좀 따로 넣을까요? 네. 스피드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XY 이렇게 넣어주고 크기는 그냥 매번 10으로 똑같이 만들 거고 컬러는 제가 직접 뭐 넣어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네, 또 직접 넣어준다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create ball을 여기다가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0.5 곱하기 width height 그 다음에 컬러는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랭스로 네, 나눠준 거에 나머지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범위를 최소값이 0.1 제일 크면은 한 3? 뭐 이 정도로 해봅시다. 3 너무 크네요. 2 이게 중력이 너무 지금 좀 커서 예, 그럼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create ball을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뭘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여기 드로우에서 매번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만큼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n을 못 알아먹네요. n을 못 알아먹으니까 여기를 random palette length 로 하는데 이게 정수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수화 시키는 함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사실 플로어 쓰면 되긴 합니다. 내림 규칙을 적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정수가 될 거라 네. 팔레트 랭스 네, 그러면 여기서 끊임없이 생성하면서 동시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력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솟아오르는 값이나 이런 것들도 1에서 3 정도로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5 정도로 더 세게 쏴도 위쪽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잠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콘솔 창에 출력을 할 건데요. 뭘 출력을 할 거냐면은 우리의 공이 지금 몇 개인지를 좀 출력하게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312개, 416개 뭐 이런 식으로 공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느려지는 거를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 프레임마다 지금 공을 하나씩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매 프레임마다 n은 let n은 0부터 n은 한 100개씩 만들게 해볼게요. n은 플러스 플러스. 무슨 말이냐면은 매 프레임마다 이제는 공을 100개씩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클릭해 보면 지금 벌써 15,000개, 19,000개, 20,000개, 22,000개 지금 느려지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느려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화면을 사실 벗어난 공들이 있거든요. 공이 화면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공을 계속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조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잠시 이거를 없애겠습니다. 매번 공을 생성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터지려고 하니까. 자,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거냐면은 다 좋은데 공이 화면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 공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별하기 위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is inside canvas 라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우리의 위치가 안쪽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0.5 곱하기 this 화면은 안쪽에 아직 있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화면에서 아예 밖으로 나갔냐에 대한 질문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0.5 this diameter, 네, 이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 하나랑, 자, 이게 여러 개에 대한 질문이 될 거예요. 둘, 셋, 네 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뭐보다 작냐인데, 우리 화면의 너비 위드스에서 다이아메터만큼 추가한 그거 범위보다는 안쪽에 있냐. 그 다음에 Y로도 이제 물어봐야 되죠. Y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하이트 플러스죠. 네, 요 4개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ND 조건이라서 AND 이거도 만족하고 이거도 만족하고 이 4개를 다 만족하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답변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개 조건을 다 만족하면 화면 안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화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자, 밖으로 나가서 이 for each 구문을 2개로 나눌 겁니다. 2개로 나눌 건데, 어떻게 2개로 나눌 거냐면, 하나는 그림을 그릴 거고요. 나머지는 연산만 할 겁니다. 이렇게 2 파트로 나눌 건데, 연산하는 파트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for 이 사이에다가 let idx는
볼의 랭스부터 네,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for 구문을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볼이 캔버스 안쪽에 있지 않으면 그때는 그 공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자, 제가 클릭해보면 지금 0이 됐어요. 자, 지금 100개 있는데 58개 있다가 0개가 됐어요. 자, 능동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아, 화면 밖으로 나가서 나 더 이상 이거 유지할 필요 없어. 없앨게. 라고 하는 그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려놓으면, 자, 엄청 많은 공이 만들어지더라도, 네, 약간 느려지긴 했어요. 그래도 매 프레임마다 100개씩 만드는 건 좀 무리이긴 합니다. 네, 한 50개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면, 네, 괜찮아요. 안 느려져요. 이거 이렇게 클릭해보면 좀 한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충 한 4,9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어떤 숫자가 그 임계점인 거죠. 새로 생성되는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의 어떤 균형점인 거죠. 4,900개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삭제해주는 코드가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 코드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점점. 네, 좀 처음에 비해서 좀 확실히 좀 느려지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네, 그런 거 없이 잘 작동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냐면 지금 현재 공을 새롭게 막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지금 등 가속 운동에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기에 쏴지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성 어떤 범위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사실 이 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 레인지 값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긴 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여기 코드에 위에 보면은 스피드도 있지만 앵글 레인지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앵글 레인지 값을 15도라고 하는 아주 좁은 폭으로 이렇게 잡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설정하면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15로 넣어준다. 그러면 아주 좁게 이렇게 쏴지는 느낌이 될 거고 혹은 180 그러면 되게 이렇게 넓게 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성되냐 이거는 지금 이 코드 create ball을 통해서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사실 조정할 수 있죠. 30짜리 혹은 10짜리 그럼 훨씬 더 성기게 나가는 느낌 나죠. 5짜리 이렇게 하면 더 적게 나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5도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렇게 높게 위로만 쏘는 느낌 나죠. 근데 이건 좀 구분하기 어렵긴 하네요. 30쯤 돼야지 좀 터진 느낌이 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랜덤한 방향성을 갖고 초기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로 쏜다라는 개념 자체를 클래스화 시켜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 위치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최종 코드 다시 보자면 네, 이런 코드였었으니까요. 뭐 바꿀 건 몇 가지 없죠. 그냥 사각형으로 좀 바꾸고 뭐 이런 요소들만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스텝 9에서 이 코드를 약간만 조정해가지고 최종 결과물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